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2025년이 끝나고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2025년에 돌이켜보면 정말 좋은 영화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2025년 영화 탑 10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사실 제가 2025년에 본 영화는 사실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보고 싶어도 상영관 여건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본 영화들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의 주인이나 그저 사고였을 뿐 이런 영화들도 이와 같은 이유로 아직 관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영화들에 한해서만 순위를 매긴다는 점 강조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기준은 정확히 국내 개봉일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영화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화 한 편을 언급하고 관련한데요. 바로 스탑 메이킹 센스입니다. 이 영화가 국내 개봉일이 2025년은 맞지만 국내 개봉만 안 했을 뿐이지 미국에서는 개봉한 지 지금 40년도 더 넘은 영화이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걸작으로 뽑히는 영화라 순위에 넣기는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뺐습니다. 이 영화는 양들의 침묵으로 유명한 조나단 드미가 감독한 톡행해지의 콘서트 영화이고요. 콘서트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는가 궁금할 수 있지만 보고 나면 정말 광기를 정말 잘 담아낸 그런 영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시놉시스에도 나있지만 백스테이지, 인터뷰, 심지어 관객도 최대한 잘 안 보여주고요. 오직 공연만으로 러닝타임을 꽉 채운 영화이죠. 이러면 너무 심플해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 심플함을 굉장히 잘 담아내는 게 연출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정확히 그걸 이뤄내서 음악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정말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걸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사실 저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액션 블록버스터 시리즈 중에 가장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가 바로 액션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각본 중심적인 시리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당연히 액션이 별로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미션 임파서블은 스턴트가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죠. 하지만 미션 임파서블이 스턴트에 밀려서 그렇지 사실 각본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입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영화에서 그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데드 레코닝과 바로 이어지는 2부의 영화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촘촘하게 잘 쌓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액션 블록버스터 치고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물론 어렵고 복잡하다고 좋은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영화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굉장히 잘 만든 이야기에 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액션까지 더해져서 이 시리즈가 왜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인지 한 번 더 증명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위는요, 미키 17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뻔한 소재의 SF를 가져가서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짠내가 계속 나는 그런 봉준호 감독 스타일의 영화를 굉장히 잘 편곡을 한 그런 영화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완벽한 풍자극인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유쾌한 부분도 있고 굉장히 블랙 코미디로서 아주 탁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탐구가 잘 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넘버링이 될 때마다 살짝씩 성격이 변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위는요, 콘클라베입니다. 콘클라베는 사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고 보면 당연히 시나리오겠죠. 시나리오가 중요한 것은 당연히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왜 시나리오가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지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아주 좋은 영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콘클라베는 연출도 훌륭하고요. 배우진의 연기도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도 시나리오의 힘이 굉장히 강한 영화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상 아주 초반부를 빼고는, 심지어 초반부도 사실상 한 곳에서 진행이 되죠. 장소가 굉장히 제한적인데 한 곳에서 진행이 되죠. 콘클라베를 해야 하니까요. 이 영화에서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콘클라베가 진행되는 안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과, 안의 모습과 그 콘클라베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아마 가장 진행하기 쉬웠을 방법은 당연히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전자를 선택했죠. 이 전자를 선택했지만 그걸 굉장히 긴박감 있고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렇다고 이 영화가 바깥과의 그런 접촉이 하나도 없는 영화인가? 그건 아니죠. 이건 뭐 영상으로 많이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에 벽이 무너진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 부분이 바로 외부와 연결이 되는 장면이죠. 이 부분이 절묘하게 외부와 연결을 시키면서 종교적인 느낌을 강조시키고, 그리고 캐릭터의 심정까지 더 강조해주는 아주 탁월한, 아주 최고의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그 강렬함에 영혼이 가시지 않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강렬한 영화이고 굉장히 탁월하게 만든, 탁월한 선택을 한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위는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정말 블랙 코미디로서 정말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볼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그런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영화는 딜레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함이 느껴지면서도 참혹함,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또 있을까? 라고 싶어지는 그런 좋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최고작은 아닐지언정 박찬욱 감독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부은 영화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6위는 누벨바그입니다. 누벨바그는 이제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작품인데, 사실 리처드 링클레이터는 정말 이 영화와 정말 잘 맞는 감독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누벨바그는 바로 이 누벨바그의 시대를 이끈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장릭 고다르 감독의 장편 데뷔작 니 멋대로 해라의 제작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일단 진짜 사실 니 멋대로 해라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그 포스터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싱크로율이 정말 똑같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싱크로율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기도 한데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 누벨바그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왜 그럼 이게 리처드 링클레이터와 왜 맞는 영화이냐? 사실 리처드 링클레이터는 사실 굉장히 도전적인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고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이런, 그리고 아주 다양한 장르를 잘 소화할 수 있는 감독이 리처드 링클레이터, 그 부분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감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부분이 아주 본인만의 새로움을 가지고 나가려는 부분이 아주 누벨바그와 굉장히 잘 맞는 감독이다. 물론 누벨바그 같은
누벨바그의 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누벨바그의 정신과 굉장히 잘 맞지 않나 하면서 굉장히 이 영화의 감독으로서 아주 탁월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위는요,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도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바꿔주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인도의 겉면이지만 사실 인도의 내면을 굉장히 깊숙이 담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보통 인도 영화는 계속 흥이 많고 춤을 추는 이런 영화를 보통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정확히 그런 요소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바꿔주는 영화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끝까지 보면 굉장히 뭉클하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화인데요. 정말 인도에서 굉장히 뛰어난 영화가 한 편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위는 프랑켄슈타인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어떻게 이렇게 감동적이면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싶습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괴수물의 거장이잖아요. 근데 괴수물 중에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었으니 보기 전부터 얼마나 뛰어난 영화를 만들지 정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는데요. 역시나 뚜껑을 열어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가 펼쳐지죠. 굉장히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굉장히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바꿔준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는 유지하지만 기에르모 델 토로만의 색깔이 잔뜩 묻었고 속에서 멋진 열연들이 펼쳐지며 굉장히 오래 인상적으로 남을 수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위는 파더 마더 시스터 브라더입니다. 이 영화는 짐 자머시 감독의 3부작 형식의 영화인데요. 영화가 파더, 그리고 마더, 그리고 시스터 브라더 이렇게 3부작 형식으로 나눠져 있죠. 결국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 세 개의 이야기가 계속 공통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이야기라는 느낌을 저는 받게 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고 나시면 그런 느낌을 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독립된 가족의 존재들이 결국엔 하나로 묶어지는, 결국엔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어진다는 의미를 정말 잘 전달한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고급 유머가 남발을 하는 영화여서 굉장히 보면서 웃음이 계속 나오는, 정말 고급 유머가 유머에 대해 한 수 배우고 가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정말 보다 보면 비유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그걸 말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 정도로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주는 영화지만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봐도 굉장히 방금 말했듯이 고급 유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인 스푸키가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사실 분위기 전환을 완벽하게 시켜주면서도 가사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하면서 영화에서 보면서 탄성을 마음속으로 지르게 되는 그런 아주 탁월한 선택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도 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는 여행과 나날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1위 작품과 이 작품 중에 무엇을 저의 2025년 최고의 영화로
뽑아야 할지 고민을 한참 했을 정도로 여행가 나나를 저의 2015년 최고의 영화로 뽑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결국엔 관객에게 이야기를 토스하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결국엔 이야기는 관객이 완성하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따스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겨울 영화 혹은 여름 영화, 결국엔 모든 계절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영화는 여름과 겨울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여행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언제 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영화, 정말 엄청난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위는요, One Battle After Another입니다. 이 영화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10번째 장편 영화인데 첫 아이맥스 영화이고 첫 블록버스터 영화이기도 하죠. 정말 커리어적으로 굉장히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에게 정말 중요한 작품일 것이고 실제로 굉장히 뛰어난 영화를 만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말한 영화들에서 다 배우들의 연기가 뛰어나지만 이 영화는 특히 더 배우들의 연기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는 당연히 이번에도 뛰어났고요. 숀 펜의 연기는 정말 화면을 압도하는 정말 최고의 연기가 아닌가 싶고, 체인스 인피니티의 연기는 이게 장편 데뷔작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가 있는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베네시오 델 토로가 연기한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에서 등장한 거는 10분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바로 그 캐릭터죠. 그건 바로 베네시오 델 토로가 완벽하게 연기를 했다는 뜻일 텐데, 사실 들어보면 베네시오 델 토로가 계속 의견을 내서 거의 같이 찍은 장면에서는 거의 즉흥 연기였다라고 디카프리오가 말할 만큼 굉장히 캐릭터를 완벽하게 숙지를 한 것인데, 베네시오 델 토로는 이 캐릭터만을 위해 태어났다라고 해도 될 정도, 물론 다른 연기들도 굉장히 뛰어나지만 특히 이 영화에서 더 빛을 발한 그런 정말 뛰어난 연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연출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뛰어난 연출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각본 중심적인 감독이기도 해서 굉장히 각본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가 결국엔 혁명가들의 얘기인데, 물론 혁명을 하게 된 이유가 굉장히 잘못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혁명이 벌어진 건 맞지만, 이 혁명의 과정에서 그들이 과연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이런 모순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러면 그들이 혁명을 하고 있는 게 맞다고 해야 할까? 이런 의문감이 들기도 해서 이 영화에서 결국엔 정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주 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각본을 가지고 있고요. 연출이 굉장히 뛰어나죠. 특히 영화를 다 보고는 카치의 씬 장면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보는 카치 씬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말 영화관에서 보면서, 극장에서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뛰어난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 하나를 위해 이 영화를 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뛰어난 뛰어난 명장면을 하나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2025년 영화 탑 10을 말해봤는데요. 말하고 보니 더 2025년 영화들이 정말 대단한 영화들이 많았구나 라고 한 번 더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6년 개봉작 라인업들도 정말 만만치가 않던데,
2026년엔 더 좋은 영화들이 많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영상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